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녀나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단풍들을 보며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게 되는 10월이에요. 여러분 모두 남은 가을 정원도 멋지게 꾸려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도 시작해볼게요. 길다란 넝쿨줄기와 은은한 향기를 가진 분홍빛 꽃잎을 피워내는 몬타나 의아리. 새로 난 잎은 청동색 또는 자주색으로 나왔다가 차차 녹색으로 변해 가을에는 붉은색으로 단풍이 드는데요. 줄기의 마디에서 꽃을 피워내기에 줄기를 꺾거나 자르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답니다. 풍루초는 해가 좋고 기온이 맞으면 한겨울에도 꽃이 피어나는 강인한 야생화이지만 여름에는 바람과 그늘이 없으면 힘들어할 수 있는데요. 화분에 식재하실 때 키우시는 환경에 따라 굵은 마사토를 배합해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꽃대가 쭉 올라와 끝에 붉은 꽃을 피워내는 붉은 숫잔대. 로벨리아 꽃과도 닮아 소큰 로벨리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답니다. 고온성 식물로 무더위에 전성기를 맞이하고 서리가 내릴 때까지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여린 가지를 뻗어 앙증맞은 꽃볼을 피워내는 분홍 리스본. 이후에 묵은 줄기는 젓갈색으로 목줄화되고 낮은 키로 자라 화분에서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널찍한 화분에 심거나 높은 화분에 심어 늘어지게 키우셔도 좋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나 베란다에서 관리해주세요. 자기나무의 미니종으로 촘촘하게 자란 섬세한 잎과 실 같은 꽃들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고려자기. 고려자기는 남부지방 수종으로 겨울 추위에 약해 베란다나 실내로 들여주시고 항상 촉촉한 흙을 유지해주세요. 무늬 솔라늄. 솔라늄은 보랏빛의 한지 같은 얇은 꽃잎을 가졌는데요. 잎에 무늬도 물들어 신비한 매력을 더해주고 있어요. 백풍등과 같은 솔라늄과로 목줄화된 줄기가 늘어지면서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음은 겹 영춘화, 미니 영춘화인데요. 영춘화는 이른 봄 제일 먼저 꽃을 피워 봄 소식을 전하는 꽃으로 옛날 장원급제 시 임금님이 하사하여 관모에 꽂은 꽃으로 어서와라고도 불린답니다. 잎 사이사이 은은한 향기와 함께 노란 꽃을 쉼없이 피워내주고 이렇게 가지가 길게 늘어지며 자라 울타리에 감아 정원을 꾸며줘도 좋은데요. 가을에 나오는 새로운 줄기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줄기를 짧게 자르면 꽃을 많이 볼 수 없으니 수영을 다듬을 때 유의해주세요. 낙엽과목으로 추위와 가뭄에 강하고 토양도 가리지 않지만 과습에는 약해 비탈진 곳이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나준답니다. 바람개비를 닮은 연한 핑크빛 꽃을 피우고 달콤한 향기를 가득 풍기는 백화등. 백화등은 바위나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상록 덩쿨나무로 철사로 고정하거나 지지대를 감으면서 키우셔도 좋고 아래로 자유롭게 늘어뜨리면서 자라는 모습으로 감상하셔도 좋아요. 무심한 듯 뻗은 가지에 향기가 가득한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붉게 단풍이 드는 잎을 가진 즈이나. 여러 개를 모아 합식해서 키우면 훨씬 분위기 있고 예쁜 친구예요. 밑둥에 자라난 새순들을 잘라내면 목대를 굵게 키울 수 있는데 이때 자른 새순은 삽목으로 개체를 늘리셔도 좋아요. 자그마한 잎을 가진 아담한 사이즈의 식물이지만 몸집에 비해 화사한 꽃무더기를 보여주는 상록 의아리예요. 줄기를 태우거나 긴 화분에 흘러내리는 수영으로 키워도 멋지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 햇볕 아래에서 기르는 것이 좋고 야외에서는 반양지도 괜찮지만 베란다에서는 창가 바로 옆에 위치해주세요. 이어서 또 다른 넝쿨식물 고려 담쟁이입니다. 봄이면 새순이 올라오고 여름엔 잎이 넓어져 가을에는 붉게 물들어요. 그땐 잎맥이 더 선명해진답니다. 담장에 넝쿨을 태워 키우셔도 좋고 목대나 줄기 늘어짐을 예상해 어울리는 화분에 식재하셔도 좋아요. 직사광선도 마다하지 않고 햇빛을 좋아해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송악 아이비. 반양지나 반음지에 강한 넝쿨 식물로 담장에 태우면 푸르름으로 가득 메워 멋스럽게 장식해주는데요. 조경용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공기 정화에도 도움을 줘 인테리어 식물로도 좋답니다.
강인한 생명력과 쉴 틈 없이 줄기를 뻗어가 누구나 쉽게 키우실 수 있어요. 눈송이처럼 새하얀 꽃이 피는 이메리스입니다. 12월부터 4월까지 개화 기간이기라 오랫동안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새로운 꽃대도 만들고 양분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꽃이 지고 시들면 꼭 꽃대를 잘라주세요. 무늬가 물든 작은 잎이 1년 내내 푸르게 자라나는 무늬에란. 맹문동을 축소해 놓은 듯한 작은 몸집을 가져 소엽 맹문동, 미니 맹문동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주로 나무 밑에서 자라는 반음지 식물로 그늘이 지는 장소에 두고 키우시기 좋은데요. 번식력과 생명력도 강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한답니다. 홍화 야레양. 브라질이 원산지로 호리병 모양의 쨍한 붉은 꽃을 가졌고 꽃향기가 낮보다 밤에 더 진하게 풍긴답니다. 양지나 반음지를 가리지 않지만 습기가 있고 배수가 잘 되는 영양 많은 흙에서 잘 자라줘요. 줄기가 유연해서 꽃이 피어나면 아래로 고개를 숙인답니다. 다음으로 매끈한 광택을 가지고 단단한 잎이 특징인 동백입니다. 동백은 햇빛이 잘 비는 창가 쪽에 두고 습도에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돼요. 개화 시기에는 물을 말리지 않도록 하고 꽃송이가 피기 전 물샤워를 해주시면 좋지만 동백의 꽃송이가 벌어지면 꽃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동백은 작은 꽃과 아담한 키를 가진 애기 동백이에요. 겨울에는 0도에서 10도 사이로 유지되는 차가운 곳에서 관리하면 좋은데요. 꽃을 일찍 보고 싶으시다면 1월부터 약간 따뜻하게 관리하셔도 좋아요. 다음은 분재국화입니다. 분재란 수백 년이 지난 늙고 큰 나무를 축소하여 작은 화분에 옮겨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다양한 국화들 중 줄기가 고목처럼 두꺼워지고 뿌리가 강해 분지성이 좋은 품종들로 재배된 분재국화예요. 분갈이를 하실 때에는 화분의 흙이 최대한 부서지지 않도록 주위에 새 화분으로 옮겨주시고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세요. 줄기에 가끔 스프레이를 뿌려 관리해 주셔도 좋답니다. 국화는 햇빛을 좋아해 충분한 빛이 들어오는 창가 근처에서 관리해 주시고 한여름엔 직사광선을 피해 살짝 그늘이 지는 곳에 위치해 주세요. 꽃이 지고 나면 마른 잎과 꽃은 따내고 봄에 새로 잎이 돋아나기 전에 가지를 정리해 주세요. 줄기는 위로 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양을 만들려면 미래의 수영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한 가지들을 정리해주면서 철사로 줄기나 가지를 구부려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손질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친구는 쌀이입니다. 쌀이나무는 피는 꽃색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데요. 흰색 꽃이 피면 흰쌀이, 보라색 꽃은 보라쌀이에요. 쌀이는 콩가식물로 성장이 매우 빠르고 가늘고 긴 세모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어요. 덩쿨식물로 줄기가 옆으로 무성하게 자라 나무를 태워도 좋고 꽃이 지고 난 뒤에 마디 사이를 잘라 가지치기를 해주셔도 좋답니다. 지금 보시는 장미는 노란색의 꽃잎으로 피어나 햇빛량과 온도에 의해 색상이 변하는 장미예요. 누가 빨간 물감을 칠해놓은 듯 하루하루 색다르게 모습이 변해 매직 장미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답니다. 향기도 좋고 병충해에 강한 품종으로 꽃이 피는 시기에는 물이 마르지 않게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 주시고 꽃이 지면 꽃대를 잘라 이후에 자라는 꽃대들을 기다려주세요. 야외 정원은 물론 그늘에서도 잘 자라 실내에서도 키우기 좋은 휴케라입니다. 사계절 내내 화사한 잎을 유지해주고 햇빛량과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기도 해요. 다양한 색상들을 합식하면 더욱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어요.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만 피해 어디든 식재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건조하지 않게 촉촉한 토양을 유지해주세요. 이어서 다양한 품종들을 가진 국화 중 꽃송이가 큰 품종들을 대국이라 하는데요. 대국은 그냥 키우기보단 격가지들을 정리해 외대로 가꾸게 되면 꽃송이가 더 큼직하게 피어난답니다. 추가 원산지로 삼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호주 삼나무라고도 불리는 아라우카리아입니다. 잎에 아기자기한 장식들을 걸어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활용된답니다.
중앙에 있는 가지가 곧게 자랄 수 있도록 지지대를 해두어 고정해 주시고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화분을 돌려가며 관리해 주시면 좋아요. 명을 넘긴다는 뜻을 가진 명월초는 수백 년 전부터 중국과 많은 동남아 지역에서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약초로 당뇨나 고혈압 등 다양한 질병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방그늘 식물로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은 가려주고 은은한 햇볕이 드나드는 곳이면 잘 자라줘요. 다음은 은은한 향기와 화려한 빨간 꽃이 피어나는 아마릴리스 구근입니다. 화분에 식재하셨을 경우엔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자라지 않도록 화분을 돌려주시면 좋아요. 꽃이 지고 나면 이후에 잎이 자연스럽게 마를 때까지 물을 조금씩 주다가 구근을 수확해주세요. 다음은 다양한 품종을 가진 옥살리스. 사랑초 키우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랑초는 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실내에선 빛이 창문을 거쳐 들어와 상관없지만 야외에선 너무 강한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잎이 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사랑초는 구근식물이기 때문에 다소 건조해도 괜찮지만 과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셔야 하는데요. 주기에 맞춰 관수하는 것보단 때마다 흙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주고 난 이후엔 통풍을 시켜줘 오랫동안 흙이 축축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랑초는 아열대 지방이 원산지로 온도는 16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고 겨울철엔 3도까지 버틸 수 있어 베란다 활동은 가능하답니다. 사랑초는 계속해서 잎과 꽃들을 만들어내 비료를 주시면 좋은데요. 겨울철을 제외하고 알비료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액체 비료를 물에 희석해 관수해 주시면 자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겨울이 되면 잎들은 다 시들고 화분만 덩그러니 있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초는 휴면기에 들어가는 식물이랍니다. 속에 있는 구근들은 다음 해까지 돌봐주셔야 하는데요. 흙이 너무 바짝 마르지만 않도록 가끔가다 소량의 물을 주시면 다음에 더 알찬 구근들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아프리칸 바이올렛은 제스네리아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잎은 포기 밑에서 사방으로 나오고 긴 달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한 줄기에 꽃이 2개나 6개까지 모여 피어준답니다. 홀꽃부터 풀의 겹꽃까지 정말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예쁘죠? 특히나 이 꽃잎에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프리칸 바이올렛은 꽃이 피는 철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조건이라면 겨울철이라도 화사한 꽃을 피워줘요. 풀은 청나비들의 쉼터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나비수국.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에는 약해 몸집보다 큰 화분의 분갈이는 피해주세요. 빛과 통풍이 부족하면 충해를 입을 수 있어 가끔 잎과 줄기를 확인해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다음은 진한 자줏빛 컬러를 가진 꽃이 와인컵을 닮은 와인컵 쥐손이입니다. 반덩굴성 여러 해살이 풀로 화분에서는 살짝 늘어지면서 자라 봄에 한번 피고 가을에 다시 한번 꽃을 피워줘요. 쥐손이는 뿌리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정원에서는 지피식물로도 심는데요. 화분에서는 이렇게 속에서 자란 뿌리를 드러내 멋진 근상으로 기를 수 있답니다. 다음은 월동도 걱정 없고 화려한 꽃으로 화단을 장식하는 작약입니다. 작약은 반나절 이상 해가 드는 곳을 좋아하고 땅이 비옥한 곳에서 더 크고 많은 꽃을 피워주는데요. 땅을 몸집보다 넉넉하게 파내어 싹이나 꽃눈이 드러나도록 심어주시면 된답니다. 화분에 식재하실 경우엔 배수가 좋도록 마사토를 섞고 뿌리가 넓고 크게 자라는 식물로 지름이 20cm 이상의 화분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후에 분갈이나 번식을 하실 때 작약 꽃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뿌리를 쪼개어 심어주시면 개체수가 다시 늘어난답니다. 작약은 일반적인 해충이 잘 붙지 않은 편이지만 통풍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흰가루병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가을을 대표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대성화라고도 불리는 추면국입니다.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한데요. 햇빛이 강한 곳보다는 방그늘에 위치해주시고 흙은 촉촉함을 유지해주세요. 이후에 포기 나누기로 나눠 번식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개발 선인장. 줄기의 마디마디가 개의 다리처럼 생겨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선인장이지만 개화기에는 물을 많이 주면서 키워주시고 1년 동안 2번의 휴식기를 가지는 친구로 장마철과 휴식기에는 과습하지 않게 평소보다 물을 적게 주시면 오래도록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진달래과의 한 품종인 아젤리아는 중국이 원산지이나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품종이 개량되어 널리 전파되었다고 해요. 아젤리아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건조하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공기 중에 습도가 너무 낮으면 잘 자라지 않아요.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꽃이 피면 물을 적게 주고 분무를 삼가하는 것이 꽃을 오래도록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 오랜 기간 동안 감상하실 수 있지만 꽃이 피어난 이후에 시들었는데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곰팡이병이 올 수 있어 바로바로 떼내어 주시는 게 좋아요.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 양지나 반음지에서 관리해 주세요. 아름다운 종 모양의 꽃이 시선을 사로잡는 인디언벨. 원산지가 남미 지역으로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자생하는 식물인데요. 꽃은 여름부터 초겨울까지 피고 이후엔 휴면기로 들어간답니다. 인디언벨은 구근 식물로 속끝까지 말랐는지 확인하고 물을 주시고 구근이 얼지 않도록 영상 온도를 유지해주세요. 가을이 되면 작은 해바라기를 닮은 꽃을 피워내는 골든 피라밋. 다화성 식물로 한 줄기에서 여러 꽃송이를 내어주고 개화 기간도 긴 편에 속한답니다. 노지에서는 키가 1m까지도 자라 햇빛이 잘 들어오는 화단 뒤쪽에 식재해 주셔도 좋고 여름이 되기 전 줄기를 짧게 잘라 관리해 주시면 아담한 키로도 관리하실 수 있어요. 진한 푸른 보랏빛 꽃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바티시아. 다년생 콩과 식물로 열매도 맺는 모습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전국에서 노지활동도 가능해 야외 정원에서 키우기 좋고 키가 1m 정도 높게 자라 식재 시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다음은 대문자초입니다. 꽃이 물이 쥐어 피어나 마치 나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예요. 대문자초는 약간 습하게 관리해주시고 반나절은 그늘이 지는 곳에 위치해주시면 좋아요. 노지 활동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베란다 활동은 거뜬하답니다. 지금 보시는 구근은 크로커스의 사티부스라는 품종으로 샤프란이라는 향신료의 이름을 따 향기 샤프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선선하고 시원한 장소에 두고 흙은 다소 건조하고 물 빠짐이 잘 되도록 관리해주세요. 겨울을 나고 봄이 되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시들면 구근을 캐서 어린 자구들을 분리해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이후에 선선한 가을이 되면 다시 식재해주시면 된답니다. 인디언 추장의 모자 모양을 담은 꽃 인디언 앵초입니다. 여름에 휴면기를 가지고 다시 잠에서 깨어나 잎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추위에 강한 다년생 숙군식물로 한 번 식재해놓으면 매년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화분에 심을 경우엔 아래쪽에 굵은 용토를 충분히 깔아주고 모래나 마사, 펄라이트 등을 20-30% 섞어 심어주시면 과습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연한 분홍빛의 작은 꽃망울들이 터지듯 피어나는 세잎 꽝이비름. 이후에 추운 겨울이 되면 몸을 움츠리며 잠을 자듯 잎들이 따글따글 뭉쳐있는데요. 그 모습이 귀엽다가도 다시 따뜻한 실내로 들이면 다시 통통한 잎으로 자라는 매력적인 야생화랍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친구들은 잎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꽃의 모양과 내한성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앙증맞은 작은 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동국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꽃을 피워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어요. 계절의 소식을 알려주는 식물 남천. 처음엔 진한 녹색잎을 띠다가 초여름이 되면 하얀 꽃이 무리지어 피어나고 쌀쌀한 가을이 찾아오면 단풍이 곱게 물들면서 붉은 열매도 맺어요. 해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음지에서도 잘 자라 키우기도 쉽답니다. 90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세이지 종류 중 진한 블루빛 색상을 가진 사파이어 세이지예요. 잎은 알싸하면서도 시원한 향을 가지고 있고 꽃은 마치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독특한 생김새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허브과의 식물인인 만큼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촉촉하게 관리해주세요. 다음은 낮은 키와 종 모양의 꽃을 가졌고 바위 틈에서도 피어나는 용담입니다. 자생지가 고산의 계곡이나 습지로 비와 습기에 강한 야생화예요. 저온성 식물로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시활동이 가능하지만 한여름에 직사광선은 잎끝이 탈 수 있어 방그늘에서 관리해주세요. 예로부터 만가지병을 고친다고 하여 민간에서 약지로 쓰임받아온 만병초입니다. 1년에 한 번 피어나고 또 다음 해를 기다리는 꽃이 아닌 1년에 두세 번 정도 피어난다고 해요. 여름엔 너무 강한 햇빛을 오래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25도 이상 오르지 않는 방그늘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세요. 물은 샤워시키듯 주면 잎에 앉은 먼지가 씻겨져 내려가 잎의 호흡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공중습도를 올려줄 수 있어 좋답니다. 가을에 물드는 단풍이 정말 매력적인 하마보우, 노랑 무궁화라고도 해요. 양지나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 창가나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아요. 커다랗게 피어나는 노란 꽃을 감상하시고 가을 동안 온도차가 나는 장소에 두면 예쁘게 물드는 단풍을 즐길 수 있어 사계절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답니다. 다음은 벌레잡이 식물로 모라넨시스와 에셀리아나 사이클로섹타예요. 먼저 모라넨시스는 잎 표면에 산모가 자라고 끈끈한 점맥을 분비해 벌레를 잡는 식물로 한여름엔 과습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야트막한 화분에 수태를 깔고 옆으로 번식을 할 수 있도록 간격을 띄어 식재해주시면 좋아요. 이어서 에셀리아나, 소형종으로 아주 작은 몸집을 가졌지만 옆에서 생겨나는 자구들을 떼내어 번식을 해주면 금세 화분을 다 채울 정도로 번식력이 좋은 식물이랍니다. 사이클로섹타는 벌레를 잡는 동글동글 잎 사이로 줄기가 올라와 작고 진한 보라꽃이 피어나는데요. 이 꽃잎은 햇빛을 받으면 더 진하게 물든답니다. 은빛이 감도는 인맥무늬와 짙은 벨벳 질감의 부드러운 잎을 가진 루엘리아 데보시아나, 은은한 보랏빛 꽃을 피워내고 옅은 향기도 가지고 있답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춥지 않게 실내에서 키워주시고 직사광선을 피해 밝은 그늘에 위치해 관리해주세요. 다음 친구는 검붉은 잎을 가졌고 꽃대가 올라와 쨍한 빨간 꽃이 피어나는 후룩스인데요. 후룩스는 고온다습에 강해 여름에 피어나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피어나고 추위에도 강해 노지활동이 가능해요. 꽃이 지면서 씨앗이 떨어져 주변에 번식도 잘하는 친구랍니다. 다음은 같은 고사리지만 잎과 수영이 다양한 친구들로 하나씩 만나보실게요. 푸베센스 고사리, 은행나무 잎을 닮은 작은 잎들이 마주보며 풍성하게 자라고 새로 난 잎이 붉은빛을 띠는 고사리랍니다. 하늘 고사리, 줄기 하나가 안테나처럼 자라있어 안테나 고사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잎과 줄기에 보송보송한 털을 가졌고 영양엽과 포자엽이 두 층으로 나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버레이디 고사리, 잔잔한 물결 모양을 가진 잎이 널찍하고 길게 뻗어나가고 중앙에 새로운 잎들이 자랄수록 바깥쪽으로 퍼지면서 멋스러운 수영을 보여준답니다. 푸테리스 고사리, 다른 고사리들과 달리 얇고 기다란 잎사귀 중앙에 크림색이 더해져 한층 더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해줘요. 에버그린 고사리, 깨끗하고 푸릇한 초록잎이 싱그러움을 선사하는데요. 잎맥에 따라 자글자글 주름진 잎이 마치 깃털을 연상케 하기도 해요. 새로 나오는 잎들은 브라운빛이 돌고 잎에 광택감도 가지고 있는 트랑카툴라 고사리, 직사광선을 피한 방그늘에 위치해주시면 잎이 타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나줄 거예요. 멕시코가 원산지로 잎이 뾰족한 일반 소철과 달리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잎이 매력적인 멕시코 소철. 원줄기와 굵은 뿌리에 수분을 저장하고 있어 물을 너무 자주 주면 과습으로 뿌리가 무를 수 있어요. 살짝 건조하게 관리해주시고 잎 표면엔 잔털이 있는데요.
이 잔털이 수분이나 균으로부터 보호 역할을 해 닦아내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유칼립투스 폴리안. 동글동글 귀여운 잎을 가진 호주 출신 유칼립투스로 잎사귀를 살짝 비비면 상큼한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요. 유칼립투스 중에서도 키우기 쉬운 편에 속하고 하늘하늘한 분위기를 가졌답니다. 다음은 가을이라는 계절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식물인데요. 핑크, 크림, 연두, 초록에 매번 다른 색을 입는 소코라코예요. 가느다란 가지에 작고 연한 잎을 가져 부드러운 수영을 만들고 가지 끝에 세로 난 잎들은 붉게 물들어 더 매력적이랍니다. 강렬한 붉은 잎을 가져 포인트가 되는 포인센티아입니다. 찬바람이 불 때쯤 서서히 잎이 붉게 물들고 추워질 때 꽃이 피어나는 식물이에요. 깨끗하고 예쁜 잎을 유지하기 위해선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창가에서 키워주시고 항상 촉촉한 흙을 유지해주세요. 꽃이 100일 동안 피어 있는다고 해 이름이 백일홍인데요. 다양한 색상의 꽃을 가졌고 자세히 보면 속에서 노란 별들이 자리를 잡고 있답니다. 생명력이 강해 키우기도 쉬워요. 물은 속 흙이 마르면 주거나 잎에 살짝 처짐이 보이면 흠뻑 주세요. 200여 종에 달하는 자스민 종류 중 여름에 꽃이 피어나는 차이니스 자스민입니다. 은은한 자스민 향기도 풍기고 순백의 하얀 꽃들이 점점 핑크빛으로 물드는 모습도 감상하실 수 있어요. 개화 시기에는 흙이 마르기 전에 물을 주시고 꽃이 지면 표면의 흙이 말랐을 때 주세요. 겨울 동안에는 찬바람이 들지 않은 실내에서 관리해주시면 된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우아한 트럼펫 모양의 꽃이 피는 페투니아입니다. 페투니아를 키우실 때 온도는 20도에서 25도가 제일 좋고 햇빛을 좋아해 실내에서 베란다나 거실 창가에 배치해주세요. 목이 마르지 않게 충분히 물을 주시고 과습을 주의해 통풍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시클라멘은 2도에서 20도 서늘한 온도에서 무난하게 자라고 창문이나 커튼을 거친 부드러운 햇빛을 좋아해요. 햇빛이 부족할 경우 잎의 색이 연해질 수 있으니 밝은 곳에서 키우시는 것이 좋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는 잎이 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리갈게 제라늄으로 퀀탁 시리즈의 퍼펙션 제라늄인데요. 5장의 꽃잎이 투톤으로 이루어져 화려함을 보여주고 주름이 진 잎과 나비가 춤추듯 프릴이 진 꽃이 만나면 더욱더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답니다. 무늬 코스터스. 선명한 녹색잎에 길게 붓으로 그린 듯한 잎의 무늬가 소박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부드러운 잎과 조화롭게 어울려져 있는 식물이에요. 생강목에 속하는 식물로 줄기가 나선형으로 꼬불꼬불 자라나서 나선 생강이라고도 불린답니다. 푸른빛에 앙증맞은 꽃을 피우는 아메리칸 블루. 아메리칸 블루는 6시간 이상의 빛이 들어오는 양지나 반양지에 두고 물을 좋아해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이르게 주세요. 잎의 상태를 종종 확인해 만져보면 물이 필요한 시기를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말발도리 유키체리 블러썸. 유키체리 블러썸은 말발도리의 외성종으로 80cm 정도 키가 자라 꽃이 조밀하게 피어나는 친구예요. 분홍색과 연분홍색의 투톤으로 이루어진 꽃을 피우고 꽃이 벚꽃과 비슷하여 체리 블러썸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은은한 연보랏빛의 겹꽃이 피어나는 유럽겹 쥐손이입니다. 쥐손이 풀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키가 60cm 이하로 자라고 내한성이 강해 야외 정원에 식재하기 좋아요.
줄기가 길게 늘어지면서 자라 땅에 식재 시에는 간격을 충분히 두고 심어주시고, 반음지 식물이지만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장소에 위치해주세요. 자이어 펜스테몬, 붉은 잎과 줄기와 달리 우아한 순백의 꽃을 피우고 60cm에서 80cm 정도의 키를 가졌답니다. 자이어 펜스테몬은 북미가 원산지로 노지 활동이 가능한데 겨울에도 자색의 잎 그대로 남아 활동을 해요. 여름이 한창 무르익은 7, 8월에 진한 자주색 꽃을 피우는 자주 꽃방망이. 기다란 꽃대에 자잘한 꽃이 뭉쳐서 피는 모양이 꽃방망이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1m 정도 곱게 자라고 식물 전체가 잔털로 덮여 있어요.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 강한 내한성을 가진 수꾼초로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하답니다. 푸른 꽃을 가진 칼립 용담은 용담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깊은 산에서 자라는 야생화인데요. 한여름 장마철에 녹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 주시고 서늘한 방그늘에서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워주시는데요. 주변의 지피식물과 함께 키우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다음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자라난 에델바이스입니다. 자라면서 꽃과 잎에 솜털을 지녀 솜달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추위에 매우 강해 겨울 동안 잎과 줄기는 시들어버리지만 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어 그대로 두시면 다음 해에도 잎을 새로 내어줄 거예요. 잎사귀 사이로 꽃대가 쭉 올라와 진한 자줏빛의 꽃이 피어나는 베토니.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꽃을 피워주고 꽃의 꿀이 많아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는 밀월 식물이랍니다. 키가 50cm에서 10cm까지 자라는 다년생 수꾼초로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해 야외 정원에 식재하기 좋아요. 다음은 알프스 바람꽃. 바람꽃은 봄에 개화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지만 꽃이 지고 바로 잘라주시면 가을까지도 꽃대를 여러 번 내어준답니다. 아담한 키로 자라 화분에서도 키우시기 좋은데요. 강인한 생명력을 가져 화분채로도 노지 활동이 거뜬해요. 고산 초롱. 종 모양의 꽃들이 줄기 끝으로 여리여리하게 피어나 바람에 휘날리면 정말 예쁜 야생화 친구인데요. 꽃잎이 보랏빛으로 물들어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도 해요. 이름처럼 높은 고산지대에서 자생해 추운 겨울철에도 끄떡없이 견뎌준답니다. 불그스름한 초록잎과 달리 줄기 사이사이에 새하얗고 앙증맞은 방울꽃들이 달리는 가을테리아. 파스향 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잎과 꽃을 살짝 문지르면 파스향이 솔솔 나는 독특한 친구예요. 추위에 강한 편으로 노지 활동은 가능하지만 화분에서는 실내 활동이 안전해요. 다음은 삼색 조팝, 황금 조팝입니다. 분홍색의 꽃몽우리가 피어나면 긴 수술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삼색 조팝은 연두색, 노란색, 붉은색으로 잎이 색상이 변하는 매력을 가졌고 황금 조팝은 형광등을 킨 듯 밝은 잎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친구들은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지만 햇빛이 많이 비치는 양지에 두면 밝은 잎과 빛나는 꽃의 매력이 더 돋보일 거예요. 뻣뻣한 털로 덮여있는 기다란 잎 사이로 90cm까지 긴 꽃대가 올라와 수많은 꽃몽우리들을 터뜨리는 에키움. 처음 꽃잎은 분홍색으로 피어났다가 청보랏빛 꽃잎으로 변해요. 은은한 보랏빛이 감도는 암술과 수술이 꽃을 더 화려하게 장식한답니다. 메마르고 자갈이 많은 곳에서도 잘 자라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화 기간도 길어요. 벼룩이 울타리. 벼룩같이 작은 꽃을 가져 붙여진 이름으로 아기자기한 꽃들과 가느다란 잎이 햇살에 비치면 정말 예쁜 야생화예요. 50cm 높이로 자라 화분에서도 키우기 좋고 메마르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 쉽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언덕이나 비탈길, 돌틈 사이의 식재에 꾸며주기 좋아요. 해바라기 앵초. 쨍한 버건디색 홀꽃잎에 복색 무늬가 있어 감상가치가 높은 앵초예요. 앵초는 산의 시원한 곳에서 자라는 특성상 추위에는 강하나 더위와 과습에는 약해 여름에 휴면기에 들어간답니다. 다음 앵초는 줄리안 앵초처럼 보이지만 빨간 헛꽃잎 끝에 프릴이 들어가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 엘라티오르 앵초랍니다.
가느다란 녹색 줄기가 가을이 되면 분홍색 솜사탕처럼 몽환적인 이삭을 피워내는 핑크뮬리. 늦가을에서 초겨울까지 감상이 가능한데요. 2월까지 충분히 즐기신 다음 이후에 지면에서 10cm 정도 높이에서 한번 잘라주시면 좋아요. 바늘꽃. 가을철엔 잎이 적색으로 단풍이 들고 나비처럼 생긴 꽃들이 피어나는 나비바늘꽃. 지고 난 자리가 바늘같이 생겨서 바늘꽃이라고도 불려요. 양지나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노지활동도 가능해 화단에 심어도 좋답니다. 다음은 향등골풀과 잎에 무늬를 가진 무늬 향등골풀. 향등골풀은 번식력이 좋아 첫 해가 지나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 숲을 이루는 야생화예요. 양지 바른 풀밭에 약간 습한 곳에서 자라고 8, 9월에 개화한답니다. 달콤하고 포근한 향기도 가지고 있어요.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가능하고 사람의 키만큼 자라면 줄기 끝에 실을 뭉쳐놓은 듯한 꽃을 피워낸답니다. 크림색의 무늬가 물든 무늬 꽝이비름. 분홍색의 작은 꽃몽우리들이 터지면 작은 별꽃들이 수놓은 듯 풍성한 꽃볼을 만들어주는데요.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다육식물로 도톰한 잎과 줄기에 수분을 가지고 있어 건조한 곳에서도 잘 적응하는 야생화랍니다. 다음은 가을에 심는 추식국은 튤립이에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예쁜 꽃을 피우는데요. 지금은 습하지 않은 선선한 장소에 구근을 보관했다 땅이 얼기 전에 10월에서 12월 달에 식재해 주시는데요. 실내에서 식재하실 경우 추운 장소에 보관했다 2월이나 3월쯤에 화분에 심어주시면 돼요. 미리 식재하실 경우엔 화분을 영하의 온도에서 관리해주세요. 튤립은 줄기가 높게 올라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구근 크기의 2~3배 정도 깊게 심어줘야 흔들리지 않는데요. 따뜻한 지역의 화단에서는 땅에서 월동을 할 수 있도록 더 깊게 심어주시고 화분이나 다시 구근을 캐낼 경우엔 얕게 심어주세요. 토양의 경우 살짝 건조하게 해주어 구근이 썩는 것을 방지해주시고 꽃대가 올라오는 시기에는 충분한 물을 주어 영양분을 제공해주세요. 다음으로 만나보실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남부와 중부 유럽의 고산 지역에서 서식하는 크리스마스 로즈는 눈 속에서 꽃을 피우면서 겨울을 나는 상록성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찬바람이 부는 겨울부터 따스한 봄까지 긴 개화 기간을 가졌고 연중 단단하고 윤기 나는 잎을 유지한답니다. 노지에서는 2월부터 피어나고 실내에선 크리스마스 전후로 피기 시작해요. 키는 30cm에서 60cm 정도로 자라고 6cm에서 10cm 정도의 큰 꽃을 보여준답니다. 내한성이 강한 크리스마스 로즈는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가능해 한 번 심어놓으면 겨울철 노지 활동은 걱정 없답니다. 추위를 맞아 잎이 시금치처럼 축 처지다가도 햇빛을 쬐어주면 금세 살아나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추위에는 강하지만 뜨거운 햇빛에는 힘들어해 강한 직사광선이 드는 곳보다 창문을 거친 베란다나 야외 화단의 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 식재해주시는 게 좋아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지만 물이 고프면 잎을 숙여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물 주기도 어렵지 않은 식물이에요. 이 꽃을 보면 보석 반지꽃이라는 이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핑크빛 꽃잎들이 활짝 열리면 큐빅이 박힌 듯 안에 있는 수술들이 예쁘게 수놓아 피어나요. 약간 습한 토양을 유지해주시면 좋은데요. 옷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선 햇빛이 충분히 드는 곳에 위치해주세요. 다음은 다른 베고니아들과 달리 얇은 잎사귀와 작고 예쁜 꽃망울들이 쏟아지는 핑크 샤워 베고니아와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인데요. 이 베고니아들은 습한 환경을 좋아하지만 과습을 주의해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기보단 분무를 해주시고 속흙이 마르면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최저 온도 2도 이상으로 실내나 베란다에서 춥지 않게 관리해주시면 겨울철에도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준답니다. 여름에는 트럼펫 모양의 꽃이 피어나는 능소화를 볼 수 있는데요. 능소화는 낙엽성 덩굴식물로 가지에 흡착근이 있어 벽에 붙으면 길이가 10m까지도 자라 울타리용으로도 좋고 땅에서도 어디든 뿌리를 내리고 자라 지면을 덮는 용으로도 키우기 좋아요. 다음은 보라꽃과 흰 꽃이 피어나고 있는 싹소롬입니다.
보송보송하고 두툼한 잎들 사이로 여리여리한 꽃줄기들이 길게 뻗어져 나와 아래로 팡팡 피어내고 있는데요. 주로 봄에서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하지만 열대식물이라 따뜻한 실내에서 잘 관리해주시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답니다. 햇빛이 뜨거운 날의 물샤워는 피해주세요. 사계절 진한 초록색의 잣잎들이 줄기에 촘촘하게 자라는 쌍록나무 석화에 천천히 원하는 수영으로 갖고 나가는 재미로 키우시는데요. 이를 고려해 몸집에 맞는 작은 화분에 식재해 주시고 햇빛 좋은 곳에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관리해 주세요. 미니 바오밥나무처럼 보이는 이 친구는 석화입니다. 귀여운 모습과는 달리 사막의 장미라고도 불릴 정도로 화려한 분홍색의 꽃을 피우는데요. 아프리카 식물로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잘 자라고 겨울이 되면 선인장처럼 1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주세요. 물은 손끝까지 말랐을 때 흠뻑 주시면 된답니다. 잎에 눈이 소복히 쌓인 듯 하얗고 부드러운 잎을 가졌고 잎도 눈꽃 모양으로 자라 스노우 트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허브과의 식물로 라벤더와 같은 은은한 허브향이 나고 노란 꽃이 8, 9월 사이에 피어나요. 빛이 많은 창가 근처에 두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둠의 별꽃이라고도 불리는 단정화는 앙증맞은 꽃과 잎이 매력적인데요. 분재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햇빛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는 단정화는 창가나 베란다 등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면 잘 자라나 줄 거예요. 핑크빛이 화사하게 물든 잎사귀가 매력적인 핑크브리즈, 핑크트리안이에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낮과 밤의 온도차를 느끼게 해주면 핑크빛을 예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수경재배로도 가능하고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 공중습도를 요구해 잎에 스프레이를 해주시면 좋아요. 미니 벚꽃나무를 연상케 하는 핑크 아앙무입니다. 뿌리를 드러내 근상으로 재배된 화분으로 오래된 나무인 듯한 느낌을 주어 더욱 특별한데요. 잎에 수분을 가진 다육식물로 살짝 건조한 듯 관리해주시고 사계절 핑크빛이 유지될 수 있도록 창가 근처에 두어 햇빛을 골고루 받게 해주세요. 발레리나의 치맛자락이 펼쳐진 듯 우아한 겹꽃잎을 보여주고 부드러운 향기까지 담고 있는 앵초인데요. 앵초꽃들과도 달리 키도 30cm로 작고 줄기가 짧게 나와 잎 중앙에서 꽃이 오밀조밀하게 피어나요. 시든 꽃들은 제거해주시면 깨끗하게 꽃을 키우실 수 있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